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미디어 협동조 국민TV 광복시 10주년 대특집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눈보라가 휘날리 오늘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무대에서 피나는 우리의 금순이. 부산 영도다리에서 나는 오빠는 금순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금순아 어이에서 어디를 헤매고 있는 것인가? 예, 우리 가요 원류를 찾아서 함께 가는 우리 길라잡이 이영민 선생 옆에서 가짠타는 표정으로 웃고 계십니다. 예.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예. 지난주에 1950년대 양풍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미자 선생이 불렀던 그 노래가 19순정이 정말 재즈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편곡이 재즈스럽지가 않아서 네. 이걸 지금 재즈라고 꼭 들어야 돼 싶지만 이게 1950년대 말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해서 보면 트로트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게요. 네, 선율도 트로트가 아니고 리듬도 전혀 트로트가 아니고 그러면 이건 재즈죠. 창법도 말이죠. 그 이후에 엘리지의 여왕, 그러니까 비가의 여왕이라고 불려졌을 때에 비하면은 뭔가 그런가요? 뭐라 그러나 더 상큼해요. 예, 상큼하고 네. 또 스탠다드한 풍이 좀 합적인 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원래 트로트로부터 노래를 시작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텐데 전혀 이미자스럽지 않은 이미자의 초기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참 이미자야말로 한국의 미소라 히바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그 미소라 히바리의 목소리를 직접은 아니고 음악으로 들어봐도 이미자 선생의 목소리는 훨 낫죠.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훨씬 낫습니다. 예, 저는 무슨 양희은을 한국의 존 바이즈. 존 바이즈보다 훨씬 잘해요. 존 바이즈는 뱃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양희은만큼. 맞습니다. 네. 그러니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미의 에디트 피아프가 메르세데스 소사다라는 것은 매우 이 문화적인 식민주의의 다름이 그렇죠.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한국의 이런 거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네네. 그 트로트의 기본형밖에 없었던 혹은 그다음에 이제 신민요 정도밖에 없었던 재즈송이 아주 양이 작았던 일제강점기 1940년대 후반을 벗어나면서 50년대 가면서 양풍가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양풍이 되어가는 과정이 몇 가지 가닥이 있어요. 네. 하나는 단조 트로트가 이제 5음계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라시, 도, 미, 파 이렇게 되는데 그 5음계가 서양식의 7음계로 라시, 도, 레, 미, 파, 솔, 라 혹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다 나오는 7음계로 바뀌는 하나의 가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한 양식을 갖다 쓰는 거예요. 블루스, 탱고, 차차차, 부기우기, mambo, 재즈 이런 게 딱 들으면 전주만 들어도 이거는 미국의 무슨 양식 이렇게 들릴 정도의 뭔가를 갖다 쓰는 거. 근데 대개 이런 것들이 춤과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까? 1950년대가 사교춤의 시대잖아요.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경성의 댄스홀을 허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댄스홀이 없어요. 댄스홀이 없어요. 네네. 춤을 출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48년 이렇게 되면서 미군들을 위한 댄스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방 후에 미군을 위한 댄스홀, 외국인을 위한 댄스홀을 만들어서 한국인 출입 금지 시켜놔도 다 들어가죠. 예, 어떻게든 우리는 미국인과 함께 동행했어요. 어쨌어요. 이러고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점점 나중에는 한국인을 위한 댄스홀까지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이게 뭔가 굉장히 새로운 풍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댄스를 못하면은 젊은 남녀라고 도시의 젊은 남녀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춤음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긴 정비석 선생이 그 당시에 그 세태에 대해서 썼던 게 자유부인. 예. 네. 근데 자유부인이 54년인데요.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그게 이제 새로운 춤바람을 54년에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아줌마들한테까지 춤바람이 나타나는 시대예요. 54년이 되면. 네, 그러니까 네. 이미 그런 소설이 정비석 소설에서 49년, 8년부터 벌써 나와요. 춤바람 나는 그렇군요. 소설들이. 네, 참 촉이 남달라셨던 분이에요, 정비석 선생은. 그렇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남녀 둘이 붙잡고 추는 커플 댄스에 주로 쓰이는 그런 음악들, 뭐 네. mambo라든가 차차차라든가 블루스 탱고 이런 네, 것들이 네. 주로 양식으로 음악과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탱고하고 스윙 재즈 곡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주로 블루스 쪽을 쭉 집중해서 굉장히 곡이 많아요. 블루스는. 부르스겠죠? 예, 그 당시 다 부르스입니다. 예, 이 부르스 곡들을 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부르스도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들어올 때부터 춤음악으로 소개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이제 문헌들을 뒤져보면은 1936년 여성이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금일의 상식 그리고 사교 무도의 음악 그러면서 브루스와 폭스트로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브루스를 울면서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 안타까운 유머풍의 음악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거 왜 웃프다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네네. 웃픈 음악이다라는 네. 거죠. 브루스라고 하는 게 이제 흑인적인 건데 한편으로 우습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흑인적인 우울함을 깔고 있는 노래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일본에서 브루스가 노래 형태로 인기를 끈 것, 연주곡이 아니라 그거는 37년에 아와야 노리코의 이별의 브루스가 인기를 얻으면서부터인데 네.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37년, 38년 되면서 브루스 곡들이 쭉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네네. 그래서 확실히 이 이별의 브루스를 의 인기를 이제 업은 혹은 그거 굉장히 비슷한 노래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별의 브루스를 좀 나중에 들었어요. 네. 듣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아, 이거 모방이구나.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와카레노 브루스, 이별의 브루스가 이제 일본말로 하면 와카레노 브루스인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음원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미카 히노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나중에 다시 부른 네. 음원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 1절을 들어보시고요. 네. 제가 혐의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노래, 황금심의 외로운 가로등 39년 버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窓を開ければ港が見えるメリケン비 오는 거리에서 외로운 거리에서 울리고 떠나간 그 옛날을 같은 노래였군요. 예. 뭐 같다고 하면 안 되고 상당히 비슷하죠. 이 정도. 아, 네. 그냥. 뭐, 표절이라고 해도 거의 될 만큼 비슷하죠. 이 정도면은. 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절 물론 새누리당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네. 표절 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네. 왜냐하면은요, 이게 한국 근현대 예술사를 뒤져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가요사에서 우리 당장 생각하는 것도 뭐 나는 문제 없어 황규영의 네. 그거 뭐 하고 되게 비슷하고 뭐 그렇죠. 이선희의 제2에게 나올 때 뭐 헤이 다다라라라 하고 비슷하다고 얘기 나왔고 그런 네네.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같은 영화에서 보듯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디서 뭐 다 짜집기 한 거더라 자기도 모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라는 제 노래, 전주를 딱 연주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얀 손을 흔들면서. 그런 거 많아요. 아, 네네네. 네. 저도 아마 골라내기 시작하면 민중가요 중에서도 꽤 많습니다. 네. 이거 뭐 하고 비슷하지? 그러면 나중에 그 친구가, 맞아요. 비슷하네요. 왜 그랬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철의 노동자, 단결만이 살 길이요. 딱 그런데, 네. 강철 같은 그렇죠. 우리의 그거는 뭐 돈. 처음 나올 때부터 전대엽 군가 하고 정말 비슷한 노래였었죠. 네. 근데 한국 근현대예술사에서 특히 외국의 작품들의 표절이 이렇게 많은 거는 양식을 거기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게 표절이든 혹은 오마주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대중예술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예컨대 유치진의 토막 같은 작품이 바다로 간 기사라고 유치진이 정말 흠모했었던 싱이라는 그 아일랜드 작가가 있어요. 네, 네, 네. 굉장히 비슷해요. 그 작품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함세덕의 산호구리 같은 작품도 똑같이 거의 뭐 오마주 하다시피 표절을 한 뭐 이런 거였고요. 하긴 뭐 미술사에도 보면은 초창기에 그런 서양 미술, 서양 화가들 보면 그렇죠. 일본, 예, 일본도 비슷하고 네. 뭐 유럽 것도 되게 비슷해. 이거 보면 어머 이거 누구 풍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심지어 유치진의 소은은요 일본의 말이란 작품이 있어요. 말. 네, 예. 말이나 소나. 네. 아, 그러니까 그랬군요. 이게 저는 이제 이거를 도덕성의 문제도 사실은 있지만 이 당시 이걸 지었을 때 사람들이 이건 도덕적으로 남의 것을 훔쳤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머 이 조선에서도 이렇게 멋있는 블루스 곡이 나오다니 마카레노 브루스 같은 곡이 나왔구나라고 오히려 기뻐했을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이식 과정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외국에 무슨 라이선스 뮤지컬 있기 전에 외국을 고스란히 베껴서 캐치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도둑질이야. 어떻게 이렇게 연출까지 고스란히 도둑질을 해올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머 우리나라에서도 캐치를 할 수 있다니.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군요. 사실은 뭐 서태지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사실은요. 예, 어머 본토 같아. 이제 네. 드디어. 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드디어 김치 냄새 안 나고 본토 같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 식민주의, 그런 풍토와 시스템 이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수리는 말씀드렸듯이 황성예터의 작곡가이고 지난주에 들었던 나는 17살이에요에서 재즈송을 지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 주요한 일제강점기 작곡가들 뭐 손목인이나 박시춘에 비해서는 나이가 몇 살 조금 위입니다. 아.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세련된 노래들을 계속 새로운 것을 30년대 말까지 수입을 해서 노래를 짓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황금심의 이 외로운 가로등은 60년대 다시 부른 버전이 있는데 그때 걸 들어보면은 훨씬 더 서양 음악적으로 불러요. 더 블루스처럼 불러요. 네. 여기는 약간 더 뽕짝스럽고 특히 따라리리라라라라 이렇게 잘 못 부르거든요. 네네. 띠디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그냥 지우고 넘어가는 네, 경우가 네. 많아요. 오음계처럼. 근데 그런 것들을 60년대는 좀 살려서 부르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랬군요. 네. 황금심, 지난주에는 38년도의 음악을 들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더 세련되었다. 좀 더 서양풍으로 됐다라는 느낌의 보컬이었습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아마 노래가 조금 더 블루스에, 그러니까 탱고보다는 블루스가 소화하기 쉬워서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들으신 게 이제 전수린의 곡이었다면 네. 김혜송의 노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송은 이난영의 남편이었고 네. 지난주에 들었던 그 3개 국어가 나왔던 전화일기의 네. 작곡자이자 가수였던 분이죠. 다방의 푸른 꿈이 이 시기에 나왔던 블루스 곡 중에서 이렇게 약간 표절 느낌 좀 적은 네. 노래로서 가장 블루스적인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난영이 불렀어요. 조명암 작사, 김혜송 작곡, 39년 노래인데 우리 이난영 그러면 정말 이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 생각하죠. 그렇죠. 네. 저음부를 블루지한 느낌을 내느라고 굉장히 노력한 목소리가 나와요. 아니, 이난영 선생의 그런 문주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목소리가 나와요. 네. 앞부분에서 들어보시죠. 들어보겠습니다. 다방의 푸른 꿈. 내 뿜는 담배 연기 끝에 희미한 옛 추억이 불린다. 고요한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와. 전 조수미 씨가 나 가거든인가요? 그걸 들으면서, 대중가요 부른 걸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욕심이 많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좀 전에 이것을 이난영 선생이 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수미는 그렇게 불러도 이건 조수미구나 네네.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이건 이난영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 아니, 무슨 문주란에다가 네. 말이죠. 내 뿜는 혐의에다가. 담배 연기 끝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혐의랑 문주란이랑 섞은 것 같아요. 현미까지는 아니고 아, 네. 희미한 옛 백민님, 추억이 네. 불린다 이런데 네. 커피를 마시며 야, 대단한 곡이었습니다. 네. 이난영 선생의 새로운 면모를 봤는데, 이 노래는 참 그 곡이 매우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복잡하죠. 네네. 단순한 곡이 아니에요. 중간에 전조가 한번 됐다가 다시 블루스로 왔다가 서양 음악의 작곡 기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네. 중간 간주는 좀 깹니다. 깨죠. 예,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그 피아노가 막 갔다가 뭐 이렇게 공간 악기가 갔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수습을 순간에서 못해요. 예, 수습을 네. 못하고 네. 대충 흉내만 내고 알아들었지 이렇게 네.
좀 흉내는 냈어.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39년에 이만큼 구사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렇군요. 확실히 블루스를 소화하기가 탱고나 무슨 다른 장르보다 훨씬 편했던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오음계에다가 네. 그 리듬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잘게 쪼개지지 않는 그런 거니까 예, 느긋한 이런 정서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블루스랑 브루스는 다르잖아요. 블루스는 아프로 아메리칸들 예, 발전시키는 그런 장르고 브루스는 일본에서 그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된 예, 근데 어쨌든 브루스입니다. 블루스에서 브루스로 와갖고 우리나라로 브루스로 들어온 건데 네. 그렇게 들어온 이 블루스의 그 맞아 3분방 리듬 당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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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리듬 네네. 트로트가 쿵짝쿵짝 하는 2분박 리듬이라면 네네. 잔잔잔 하는 리듬이 굉장히 쉽게 우리한테 다가온 것 같아요. 우리도 원래 3분박이기도 했거니와 원래 국악이라고 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50년대가 되어서도 양풍 노래 중에 가장 빠르게 그 이전에 있었던 가요들하고 쉽게 융화되고 섞였던 것이 사실은 블루스예요. 저도 우리도 아주 노래 인기가 있었고. 저도 노래를 부를 때 보면은 네. 그 평소에 배우거나 특별히 연습을 하진 않았지만 네. 그런 노래 부를 때 좀 자연스럽게 그렇죠. 느껴져요. 쉽게 나와요. 쉽게 소리가. 나와요. 예. 네. 50년대의 브루스곡 두 곡을 듣겠는데요. 네네. 하나는 백일희의 센티멘탈 브루스, 그리고 또 한 곡이 이미자의 워싱턴 브루스인데요. 네. 이 워싱턴 브루스의 이미자를 듣고 있으면 지금 이난영이었단 말이야. 다방의 푸른 꿈이 네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머 이 목소리가 이미자 목소리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백일희 센티멘탈 브루스, 이미자의 워싱턴 블루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센티멘탈 브루스 센티멘탈 브루스 눈 오는 밤거리에서 눈물 젖은 그 밤이 쓸쓸한 밤거리에서 헤어지던 그 밤이 불 꺼진 내 라이라 꽃이 피면 호심 가득 나의 그대 내 품으로 저 지금 충격받았어요. 좀 전에 충격과는 이난영과 이 충격하고 또 다른. 또 다릅니다. 이게 이미자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자도 아니고. 이미자. 이미자. 세상에. 그야말로 송민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백일이는 이런 계열만 계속 불렀어요. 애수의 브루스, 네. 인천 브루스. 이미자가 이런 식의 브루스 곡을 워싱턴 브루스를 이렇게 초기에 불렀다. 네. 송민도 같은, 그러니까 이미자의 롤 모델은 이난영, 백설이로 내려오는 그 계열이 아니고 송민도 같은 서양풍의 노래를 주로 불렀던 사람들이 자신의 롤 모델이었던 거죠. 그 청실홍실 이런 걸 부르셨던 그렇죠. 네. 예. 이희호 여사님과 그 이화여전 동기동창이었던 그 당대 엘리트. 근데 우리가 송민도. 그렇잖아요. 네. 이미자 그러면 시골 출신의 저학력의 가수였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네, 갖잖아요. 네, 네.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이미지만으로 판단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분은 서울의 한남동에서 태어났고요. 네. 한남동이 물론 지금 같은 그렇게 삐까뻔쩍한 곳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네. 서울이었고요. 충신동, 그러니까 종로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네. 고등학교까지 다녔고요. 데뷔를 어디서 했냐면 5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이 민간 텔레비전 방송이었는데 HLJ, KJG라고 있었어요. 종로 텔레비라고 흔히 불렀던. 이거 한 좀 1년 잠깐 있다가 없어진. 가두에서 그 사람들이 구경하던 그 네네. TV. 그 사진 그 속에 텔레비. 나오는 네. 그 텔레비전 방송이에요. 거기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가수로 데뷔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이난영 선생처럼 시골에서 갓 올라와서 이런 가수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네이버 주최 그런 그 신인 뮤지션 쌍지 공연대회에서. 락 페스티벌 이런 네, 데서 이런 데서. 올라온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 그 엘리제 여왕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만 처음의 시작은
이런 그렇죠. 양풍의 노래를 네. 하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목소리 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어느 네. 순간에 바뀌어서 64년에 이제 동백아가씨 부를 때는 아주 앳된 목소리로 네네네네. 완전히 목소리 창법을 바꾸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 노래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스탠다드 팝이나 양풍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흔적이 그 목소리의 질에 남아 있어요. 이런 정도의 정서적인 충격은 헤비메탈을 구사하던 백두산의 리더 유현상 씨가 여자야 트로트로 전향했을 때 느꼈던 그런 문화적 충격이에요. 네. 뭐 좀 비슷하기도 한데 그래도 좀 뽕기가 좀 있었죠. 유현상 씨는 처음에도. 그렇긴 했습니다. 예. 그렇긴 했습니다만 네. 뭐 비교할 게 없으니까. 예, 근데 예. 정말 대단한. 근데 이런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 뭐 배호 이런 사람 트로트곡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처음에 그런 재즈 같은 분위기 속에서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드러머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배우가. 피아노도 쳤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노래들을 들어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비교할 만한 대목들이 초기하고 나중에 자리를 잡았을 때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네. 이 블루스 리듬이 재즈나 탱고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우리 대중가요 안으로 스며들었던 셈이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단조 트로트 오음계 라시도미파 하는 음계에다가 쿵짝쿵짝이 붙은 게 아니라 잔잔잔이 붙어서 네. 트로트하고 브루스가 결합되어 되는 이런 양상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다 히트해요. 정서에 참 잘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익숙하잖아요. 선율은 익숙한데 거기다 잔잔잔 하는 게 들어가니까 약간 새롭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한. 그 정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도보하는 민족이었으니까 장장장 이게 되는데 장자기자기자기장 이건 말 타는 리듬이잖아요. 이건 적응하기 힘든데 걸어다니는 그런 정도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우리가 말 타는 민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정장, 장장장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저 오직 가수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네. 그런, 트로트 오음계의 블루스 리듬이 결합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히트곡이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입니다. 저도 공연장에서 가끔 부릅니다. 참 좋아하는 곡이에요. 예, 이거는 뭐 지금까지도 특히 문인들한테 설문 돌리면은 뭐 문인들 최고 1위 곡으로 나오는 곡이 봄날은 간다라고 그러죠. 박범신 선생 계시잖아요. 영원한 청년 작가. 네. 이분은 술자리에서 노래를 즐겨 부르시는데 봄날은 간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가끔은 그 세월이 가면 바람이 불고 그래서 저는 그분의 키에 맞춰서 항상 그 기타를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술자리에서는. 네. 제가 한번 이분하고 그 박범신 선생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먼저 봄날은 간다를 불러버렸더니 저 몰랐어요. 네. 그랬더니, 레파토리를 선점하신 거예요. 어머 이거 내 노래인데. 그러면서 막 당혹해 하시더라고요. 당혹하시죠. 네. 어쨌든 백설이의 오리지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54년 곡입니다. 54년요? 예, 네. 손노원 작사, 박시춘 작곡. 역시 박시춘이에요. 예. 듣겠습니다. 예.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걸음 씹어가며 참 이름과 잘 어울려요. 백설희. 예, 그야말로 은쟁반에 옷 굴러가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은쟁반에 옷굿을. 저도요. 네. 그런데 백설희 당대의 그런 성격화 배우였던 황해 선생과 맺어져서 아마 두 분이 악극단에서 만났을 거예요. 황해 선생도 악극단 가수 배우였던 거죠. 노래도 잘하고요. 이분이. 네. 그리고 백설이는 무용수 출신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SM 산하의 쇼단에서 만난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노래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춤추면서 네. 그 당시 뭐 해방 직후 이럴 때 쓰면 카르멘 같은 그런 분위기의 그 캐스터네츠 들고서 네네네. 그 뭐 칼멘 야곡 이런 노래를 백설이 씨가 촥 부르면 거의 남자들 눈이 휘둥그레졌대요. 빨간 치마를 플라멩고 춤 같은 걸 막 휘둘면서 추면은. 또 좀 이렇게 갸름한 얼굴이었잖아요. 네. 보름달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작고 네. 갸름하고 눈이 크고. 네, 그랬죠. 네. 아주 그렇기 때문에 그 우수한 DNA가 바로 전영록
지역에 그렇죠. 모두 다 전수가 된 거군요. 예, 그 아래까지 3대를 내려온. 아, 네네. 그렇죠. 3대를 내려왔죠, 지금은. 그렇군요. 어쨌든 이 봄날은 간다만 가지고 정말 1시간 방송을 해도 될 정도로 얘기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봄날은 간다는 굉장히 많은 리메이크가 있는데 네네. 다 좋고요. 네. 리메이크 본들이. 게다가 뭔가 뭐 한영의 장사이 우리가 기억나는 것만도 그렇잖아요. 네. 이 구절을 따온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또 다른 노래. 김윤아 씨 노래 같은 네네네. 것도 있고 한 구절을 따다가 가사의 한 부분에 집어넣은 것도 있고 이게 뭔가 봄날은 간다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공감이 큰 말이에요. 봄날이 간다가 아니라 봄날은 간다입니다. 그죠? 그런 만약에 느낌이- 여름날은 간다, 겨울날은 간다 그럼 느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봄날은 간다에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봄날은 진짜 빨리 가고 네. 봄날에 가는 것에 아쉬움이 있죠. 네. 인간에게 누구나. 네. 청춘이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네, 있고 네, 네. 이 좋은 봄날이 하다 보면 후루룩 지나가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이 말이 이렇게 압축을 해주고 있는 데다가 그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고 꽃잎이 탁 떨어지고 하는 게 노래만 듣고 있어도 이렇게 아득해져요, 느낌이.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가 그려져요. 예,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게다가 너무너무 뭡니까 리듬이랑 곡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네. 그냥 예를 들면 스케이트를 만약에 탄다고 했을 때 아니 썰매를 탄다 했을 때 한번 발질을 하고 나서 쭉 미끄러가는 그런 느낌.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럽게. 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근한 단조 음계. 예. 미바라시 도시라시 미파파미 이런 네. 식의 선율에다가 쿵작작 쿵작작 하는 블루스 리듬이 결합되어 게다가 있기 꽃이 때문에. 피면 하면서 끌어오는 클라이맥스 것까지. 쫙 네. 올리고. 네.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네.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정말 역시 뒤에까지 많이 리메이크 됐던 인기곡. 대전 브루스. 이거는 오리지널 가수가 누구인지도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아 그래요. 안정해. 조용필이 아니었단 말이죠. 네. 조용필 아니고요. 네. 59년 작품입니다. 안정의 대전 브루스. 최치수 작사, 김부의 작곡입니다. 자리 거라 나는 건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1989년 8월 달이 생각이 납니다. 왜요? 89년이면 그때 노래마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요. 아니었구나. 네, 제가 그 뒤였군요. 예, 그 뒤늦게 군대를 갈 때였는데. 그 뒤늦게. 네. 바로 8월 어느 날 0시 50분에 네. 군용 열차를 타고 있었는데 지금 호송병이 그러더라고요. 저 훈련병이었는데 지금 시계를 보다 실시에 이러더라고요. 실시에 딱 보니까 0시 50분이에요. 어머. 대전에서. 예. 밖을 못 보게 했거든요. 그 어. 문을 닫으라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하니까 네. 자, 이게 바로 대전말 0시 50분 기차야. 이러면서 전 그 열차를 타고 부산에 있는 그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부산에 있는 그런 기술병과 학교를 가는 네.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언제 제대하나 등등등 주스를 쫙쫙 빨면서 예. 그랬었습니다. 예, 여기는 목포행 완행열차입니다. 이 호남선이 서울에서부터 출발은 합니다만 사실은 대전발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대전 예, 정확히 예, 아니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 네. 가는 거는 경부선을 타고 가는 네, 네, 거예요. 네, 그 네. 대전에서부터 다시 목포로 가요. 그거를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저 같은 세대는 기억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기차를 갔다가 대전에서 다른 기관차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고 있는 순방향이었다면 네. 대전에서부터 역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뒤에 와서 붙는 거예요, 기관차가. 그렇군요. 네, 가서 다시 끌고 갑니다, 그 차를. 그리고 경부선도 좀 오래 쉬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시간에 내려가고 우동을 사 먹습니다. 그렇죠. 가락국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가락국수가 가능해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가락국수. 추억의 우동도 아니고 네, 가락국수. 가락국수입니다. 예, 가락국수예요. 네. 어쨌든 이 기차 소리부터 시작하는 이 전주 부분이 50년대 버전의 애초에 것도 다 똑같이 돼 있는데 제가 네. 가장 비슷한 60년대 녹음본을 골랐어요. 그렇군요. 예, 50년대 건 좀 음질이 안 좋아서요. 대전 역시 브루스. 예, 네. 역시 단조 트로트 음계. 미 도시라 도시라 파미 파라시라 파미레미 레하고 소리 싹 그러니까 소리 특히 빠지고 있는 선율이잖아요. 거기에 땀밤밤 밤밤밤 하는 블루스 리듬이 붙은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인기 있을 수밖에 없죠. 익숙하면서도 세련됐잖아요. 브루스 곡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첫 손에 꼽을 만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듬은 쉽게 오는데 블루스 선율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네. 보여주는 곡을 제가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은 다 단조 5음계, 트로트 그렇죠. 5음계에다가 블루스 리듬이 네, 붙은 네, 건데 선율까지 쓰려고 하면 참 안 된다. 네. 버벅거린다라는 걸 버벅거린다. 보여주는 곡이 나의 심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듣기에는 좀 편안합니다. 네. 근데 이걸 블루스를 했으면 더 블루스스러울 수 있을 텐데 싶은 느낌이 드는 곡인데요. 59년 정성수 작사, 전호승 작곡입니다. 듣겠습니다.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훌려. 이게 당시로서는 새로운 목소리였다고요? 그렇죠. 블루지한 목소리였으니까. 네. 이전까지 여자 목소리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여야 돼요. 네. 이난영처럼. 네. 근데 그게 이제 백설이는 약간 뭐라 그럴까 중국풍이 섞였다 그럴까 네. 콧소리가 좀 많이 나는 것으로 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50년대 말이 되면 나의 심, 송민도 아까 들었던 이미자 같은 목소리, 이미자의 워싱턴 블루스 같은 그런 종류의 블루지한 목소리가 등장하는 거죠. 아, 그 여세를 약간 받아서 허스키. 예, 나중에 한명숙 씨나 또는 현미 씨 같이 예. 미팔군에서 활동하는 거기는 이제 훨씬 달라진 목소리가 네네. 되는 거고요. 네. 50년대 말에도 이런 목소리가 아주 새로운 목소리로 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블루스 음계를 쓰려고 썼는데 뭔가 좀 조금 네. 예. 왜냐하면 블루스 음계의 핵심이 미 플랫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를 발음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도레미가 도레미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라시 네. 도레 리레 도라 네. 솔라 이렇게 가는 거죠. 띠띠띠띵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미 플랫, 솔 플랫, 시 플랫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핵심인데 특히 미 플랫을 써야 되거든요. 미에서 네. 반음 낮춘 거. 네. 근데 그거를 잘 구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김혜송이 지은 그 다방의 푸른 꿈 이난영의 노래에서도 딱 한 번밖에 못 썼어요. 그거를. 네. 솔라 도레미 솔라 리레도 이렇게 딱 거기 한 번 썼어요. 나나라. 예, 거기 근데 그런 것처럼 과거를 묻지 마세요도 지금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율이. 네, 그거를 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면 확실히 블루스가 되죠. 그렇군요. 근데 그 비슷한 선율을 쓰는데 그거를 미 플랫을 못 쓰고 그냥 미를 써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설픈. 어설프게. 느낌. 근데 그렇군요. 그게 이제 어설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니까 잘 안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냥 한국식으로 적응을 해서 한국식 오음계로 갖고 와 버린 그러니까 블루스의 흑인 오음계가 아니라 그렇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그래서 주로 블루스를 중심으로 한 양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심의 김혜송, 그러니까 나의 심의 그런 이 이난영의 그 이미자의 특히 이난영 이미자의 그 새로운 면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렇죠. 예, 다음에 또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네, 숨겨진 보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아까 네. 봄날은 간다의 리메이크 얘기를 했는데요. 네. 숨겨진 리메이크, 사람들이 잘 안 듣는 리메이크인데 조용필의 봄날은 간다가 기가 막힙니다. 정말 몇 개의 명창 중에 꼽힌다고 해도 할 만한 거고요. 정말 이 사람이 트로트적인 꺾음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가수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왕 조용필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기가 정말 막힙니다. 맞다는 그런. 예. 오늘 흥남부대 금수인은 어딜 갔을까 마지막 곡으로 조용필의 봄날을 간다 들으면서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제가 즐거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